밤 자정을 넘긴 새벽 1시. 남들이 모두 잠들었을 시간에 카지노가 있는 사북 고안의 전당포는 뜨겁게 살아있다. 카지노 게임에서 가진 돈을 다 잃고 아쉬움에 미련에 혹은 행여나하는 반전과 역전을 위해 그들은 전당포를 찾는다. 돈을 딴 사람은 웃으며 호텔로 향하지만 잃은 사람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신용까지 불살라 도박판에서 다시 덤빈다. 카지노에서 열의 9은 돈을 잃고 있지만 포기한 자는 돌아가고 포기하지 못한 자는 전당포로 온다. 카지노 전당포에는 아침 햇살론이라는 묘한 대출도 있다. 새벽에 빌려 카지노 영업이 끝나는 아침 6시에 갚는 인간의 절박함을 계산기처럼 따져 만든 상품. 카지노 폐장을 알리는 음악 소리에 맞춰 객장을 퇴장하는 사람들 중에 누군간 빌려간 돈을 갚고 더 많은 누군가는 영영 사라진다. 나는 전당포 사장이다. 원래 이 가게는 과거에 내가 단골로 이용했던 곳이다. 한때 나 역시 한 달이면 열흘 넘게 카지노를 들락거리며 게임을 했던 도박꾼이었다. 가게 사장님이 췌장암으로 더 이상 가게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자 내가 직접 전당포를 해보라고 권유를 받았다. 이 세상에서 카지노를 이길 수 있는 건 단 둘이다. 하우스 그리고 전당포다. 카지노는 언제나 이기고 전당포는 언제나 회수한다. 나는 오늘 또 다른 사람의 절망을 계산하고 있다. 합법적인 꽁지꾼, 그게 바로 나다. 이곳의 이자는 매우 높지만 사람들은 늘 찾아온다. 도박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먹고 자라니까. 내일은 딸 수 있다는 기대, 그 한 줄기 희망 때문에 다들 전당포의 문을 연다. 3일 전 자동차를 맡기고 300만 원을 빌려간 학교 선생님이 들어온다. 이제 막 게임을 마치고 내려온 듯 얼굴에는 피곤과 지침이 역력하다. 자동차 담보대출의 기한은 열흘이다. 이자는 10%, 월 30% 법정 금리를 넘게 받고 있다. 300만 원을 빌리면 선이자 30만 원을 떼고 준다. 자동차를 찾아갈 때는 원금 300만 원을 갚고 가져간다. 학교 선생님은 돈을 다 잃은 탓에 자동차를 찾아갈 돈은 없으나 내일 출근은 해야 하니 자동차가 있어야 집에 갈 것이라 집에 가서 돈을 마련해 입금해 줄 테니 자동차를 먼저 줄 수 없겠냐고 말한다. 그건 해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기차나 버스를 타고 집에 가시고 돈을 마련해서 입금하면 언제든 차를 내줄 수 있다고 했다. 새벽 시간에 돈을 빌릴 사람도 없고 당장 출근을 해야 하니 자동차를 내달라고 부탁한다. 학교 교사인데다 직장과 신분에 이상이 없으니 믿어달라고 연신 강조를 한다. 나중에는 애거라는 수준이다. 손사래를 쳤다. 이런저런 사정을 봐줄 수는 없는 일이다. 몇 번이고 당하는 일이다. 그렇게 자동차를 가져가서 연락을 끊고 잠수 타버린 일도 여러 번 있었으며 그때마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지방 곳곳으로 찾아가 사람을 찾고 헤매는 일도 시간 낭비다. 버젓한 직장에 대출이며 카드, 지인에게 몇백만 원의 돈조차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이 전당포에 자동차를 맡긴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돈을 빌릴 데가 없는 사람, 이미 갈 때까지 간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가 기차역을 향해 터덜터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학생이었다면 저런 선생님에게 수업을 배우고 싶을까? 한 청년이 찾아왔다. 아버지 명의의 카드를 내밀며 카드깡을 해달란다. 단호하게 거절했다. 본인 명의가 아닌 물건은 자동차든 카드든 취급할 수 없다. 몇 달 전에는 금목걸이와 반지, 기금속을 1,000만 원어치 담보로 받은 적이 있다. 진품 여부 확인은 물론 도난 물품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신분 확인과 기록을 남겨놓는다. 카지노 전당포는 한 달이 약정이다. 10일, 20일, 30일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처분해버린다. 종이 계약서에 약관으로 써놨지만 그걸 꼼꼼히 보는 이는 아무도 없다. 한 달이 지났기에 금은방의 담보를 팔려고 했지만 도난 물건으로 신고가 되어 있었다. 알고 보니 아들이 어머니의 기금속을 훔쳐다가 맡긴 것이다. 돈을 따면 조용하게 찾아다 도로 갖다 놓으려던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는 따지 못했고 한 달 동안 연락도 되지 않았다. 연락을 받고 온 어머니가 결국 빚을 갚고 기금속을 찾아갔다. 며칠 동안 씻지 않은 탓인지 온몸에 역한 냄새가 배어있는
초췌한 중년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카지노 콤프카드에 20만 원이 있는데 콤프깡을 해달라는 것이다. 나는 콤프깡은 취급하지 않아서 태백 형님의 연락처를 알려줬다. 20만 원의 콤프 금액, 콤프 업자들이 매입 가격을 60% 쳐주니 12만 원. 그는 이 돈으로 다시 카지노에 들어가서 게임을 할까? 아니면 집에 갈 차비로 쓸까? 부산에서 왔다는 어느 중년 여성분은 핸드폰을 맡겨놓을 테니 3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다. 핸드폰 소액 대출이라도 해보려고 조회해보니 이미 소액 대출 한도는 꽉 차 있었고 심지어 요금이 2달째 밀려서 발신 정지 중이다. 최신 핸드폰 기종이라 핸드폰 기계값이 있는데 30만 원도 못 해주냐며 오히려 역정을 낸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대꾸도 귀찮다. 그만 나가라고 손짓을 하자 갑자기 무릎을 꿇고 차비 좀 빌려달라며 울먹인다. 이런 모습에 연민이나 동정이 생길 애가 아니다. 카지노 상황실에 가서 3년 정지, 영구 정지를 하면 집에 갈 기과 차비 10만 원을 준다. 거기서 차비 받고 당분간 카지노를 끊으라고 말해줬다. 카지노 정지시키면 그동안 내가 잃은 돈은 어떻게 찾으라고. 이 중년 여성은 돈보다 도박 중독 상담이 먼저 필요할 것 같다. 드물기는 하지만 사북 고안의 전당포에 도둑이나 강도가 드는 일도 있었다. 몇 년 전에는 칼을 든 강도가 침입했었고 그보다 더 몇 년 전에는 실제로 전당포 주인이 살해당하기도 했다. 카지노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남을 해치고 위협해서 돈을 뺏고 사기를 치는 등 범죄도 많이 일어난다. 전국에서 여기만큼 CCTV가 많은 곳은 없을 것이다. CCTV로 잡지 못하는 범인은 없다. 더구나 요새 전당포들은 현금을 금고에 갖고 있지 않다. 24시간 ATM 입출금과 온라인 뱅킹 이체가 가능한 시대에 누가 전당포에 현금을 놓고 있는가? 내가 전당포를 직접 한 지도 4년이 되어간다. 강원랜드 카지노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풍경이 많이 달라졌다. 온라인 도박이 오프라인 카지노보다 매출이 10배가 넘고 웬만한 도박 손님들은 온라인 시장으로 이동을 했다. 강원랜드 카지노도 매출이 눈에 띄게 급감했지만 작년부터는 다시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전당포의 수익도 예전 같지 않다. 10년, 20년 전에는 한 달 수천만 원씩 벌었다는데 내가 직접 해보니 겨우 한 달 직장인의 월급 정도다. 몇몇 업자들은 온라인 도박 총판으로 전향했다. 나는 하지 않았다. 내가 직접 도박으로 인생을 말아먹어봤기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을 파먹고 싶지 않았다. 카지노 딜러에게 전화가 온다. 500만 원만 싸달란다. 500만 원은 안 되고 300만 원만 줄 수 있다고 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더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딱 거기까지만 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10년 차가 넘은 이 딜러도 이미 대출이란 대출은 다 땡겨 쓴 상태다. 이제 총알이 필요할 때 기댈 곳은 전당포뿐이다. 그나마 카지노 딜러니까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한 이만한 알짜배기 단골이 어디 있을까 싶어 카지노 손님보다 딜러나 직원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이 진짜 안전빵이다. 카지노 딜러나 직원들에게는 이자를 반만 받는다. 직업으로 매일 카지노에서 딜러를 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도 돈을 따지 못한다. 심지어 온라인 도박은 프로그램 조작이 100%다. 그럼에도 그들이 도박을 하는 이유는 뭘까? 심심풀이 재미가 오기가 되고 분노가 되고 자존심 대결까지 이어지면서 내가 질 수 없어. 한 번은 이길 거야. 오늘은 딸 거야. 도박은 직업이나 학력, 경력을 따지지 않는다. 그가 누구든 질 수밖에 없지만 온라인 도박은 더 심각하다. 내가 도박판에 앉는 순간 이미 하우스가 나를 이긴 것이다. 도박을 안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결국은 전부 진다. 나는 3년 전에 사북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여기 지역민들 중 몇몇은 수시로 카지노에 입장하려고 다른 지방으로 주소지를 옮겼지만 나는 반대로 카지노에 입장하지 않으려고 이곳으로 주소를 이전했다. 지역 주민으로서 한 달에 한 번은 들어갈 수 있다. 내가 카지노에 입장하는 날은 게임이 목적이 아니고 카지노에 오는 사람들의 구경, 게임 풍경들을 돌아보는 재미다. 누가 오는지, 어떤 객장의 분위기인지 전당포를 하려면 카지노의 판은 수시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카지노 객장의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찾고 있는 한 사람,
윤경. 블랙잭 테이블에서 만났고 자연스레 친구가 되었다. 기계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배팅을 하던 그녀의 손목에는 자해 자국의 상처가 있었다. 누군가는 상처와 절망을 술로 달래기도 하고 캠핑이나 여행으로 치유한다고 하지만 그녀는 도박으로 달랬던 것 같다. 고기 한 점, 술 한 잔 나누며 친해지기 시작했고 어느새 같은 방, 같은 침대, 같은 패배를 쓰는 사랑이라 부르기엔 건조했고 동지라 부르기엔 너무 뜨거웠던 사이. 카지노라는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믿어서는 안 될 세계지만 윤경이만큼은 돈이든 사랑이든 무엇을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2달 동안 사북에서 동거를 하며 같이 있었던 그 어느 해 겨울,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계절이었다. 그녀는 엄마의 부고 소식에 장례를 치르러 간다며 며칠 다녀온다는 서울행이 벌써 몇 년이 지나고 말았다. 연락처도 바꾸고 흔적을 찾을 수도 없다. 도박꾼은 언제고 다시 도박장으로 돌아온다는데 올해도 작년에도 그 전에도 객장에서 그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카지노에서 슬롯머신에 자리매매를 하며 돈을 버는 미사리 채 사장은 나와 친구 사이다. 한때 우리는 둘 다 블랙잭에서 제법 게임 잘하는 도박꾼이었고 윤경이와 셋이 함께 어울리기도 했다. 채 사장은 한 달에 10일, 12일을 카지노에 입장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윤경이를 받는지 못 받는지 그를 통해 확인한다. 한참 혈기왕성했던 30대의 채 사장과 나는 한 사람은 자립하는 앵벌이로 또 한 사람은 전당포 업자로 살아가고 있다. 채 사장을 통해 오늘 또 윤경이를 못 봤다는 소리를 듣는다. 실망보다는 오히려 안도가 되는 건 왜일까? 아마 그녀가 다시 카지노에 나타나 어느 테이블에서 무심한 눈빛, 절망적인 배팅으로 게임하고 있다면 과연 반가울까?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면 혹은 도박이 아닌 자기만의 멋진 일을 찾아 일을 하고 있다면 잘된 일일 것이다. 그래도 죽기 전에 얼굴이라도 다시 볼 수 있다면 덕분에 외롭지 않았고 덕분에 세상 살아갈 힘과 의지를 가질 수 있었다고 고맙다는 인사는 꼭 해주고 싶다. 사람은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곁에 사람이 있을 때 살 수 있는 것이다. 대출업이 비대면 온라인 중심으로 변했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카지노에서 돈을 잃고 전당포를 찾는다. 자동차, 금반지나 고급 시계 같은 기금속, 신용카드, 그리고 자존심까지 맡긴다. 그들이 게임하는 눈빛과 표정을 보면 이 사람은 카지노에서 몇 달짜리인지 몇 년짜리가 될 것인지 어떤 이는 몇 달 후에 모습을 감출 것이고 또 어떤 이는 평생 내 집처럼 카지노를 들락달락 거릴 것이다. 인격이 있는 사람은 전당포에 오지 않는다. 그 전에 멈춘다. 멈추지 못한 이들이 전당포를 찾는다. 블랙잭 10테이블에서 유 선생이 보인다. 복장은 수수하지만 깔끔하고 표정은 온화하지만 말은 시끄럽지 않다. 테이블에 놓인 칩스를 보면 항상 10만원, 20만원 뿐이다. 유 선생은 매달 정기적으로 한 번씩 카지노에 놀러와서 5천원, 만원씩 베팅하며 논다. 그가 한 판에 10,000원 이상 베팅하는 법은 거의 없다. 돈이 없는 아저씨라고 보기도 쉬운데 정작 그는 세종시에서 병원을 하고 있는 의사 선생이다. 처음엔 뻥이나 허세라고 생각했지만 비뇨기과 치료를 할 일이 있어서 일부러 그의 병원까지 찾아가 봤는데 정말 의사가 맞았다. 그가 카지노에 오는 건 돈을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아하는 블랙잭 게임을 하며 스트레스도 풀고 휴일을 재밌게 보내기 위해서란다. 골프는 힘들어서 못하겠고 체질적으로 술이 맞지 않아 술집도 안 간다. 카지노가 자신에게 맞는 최고의 취미이자 놀이라고 말한다. 그래서인지 유 선생은 테이블에서 5천원, 만원씩 베팅하며 소액으로 게임하지만 숙박은 항상 카지노 호텔에서 묵으며 자신이 먹는 음식과 식사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카지노를 제대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유 선생은 10번 중 9번은 이기고 한 번은 본전. 벌써 10년, 20년 한결같은 실력이다. 어떻게 매번 그렇게 따냐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냐고 물으면 유 선생은 웃으면서 대답한다. 욕심이 없으면 가능하지. 맞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카지노 테이블에서 1,000원짜리 베팅을 할 수 없다. 그것은 욕망 없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아직도 욕망의 배가 고프다. 전당포로 내려간다. 또 누가 어떤 사연을 갖고 전당포에 오게 될까? 강도 같은 카지노, 억울한 조작질, 부족한 종잣돈, 기가 센 딜러 탓, 이상한 옆사람 때문에. 카지노에서 사람들은 늘 그렇게 핑계를 대지만 정작 자신의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페이는 언제나 욕심이다. 유 선생이 했던 말이 떠오른다. 유 선생은 오늘도 10만 원을 딴 채로 잘 놀다 갑니다. 매너 좋게 같은 테이블의 사람들에게 인사를 남기며 호텔로 올라갈 것이다. 나는 10만 원, 30만 원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매번 돈을 잃었고 10년, 20년 동안 이기지 못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고 그 어떤 몸부림을 쳐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내가 선택한 포지션은 전당포 업자. 잃는 자들의 절망에 기대어 이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도박의 공범자다.